정시의 사주명리 제65강 육식갑자의 33번째인 병신일주편입니다. 병신일에 난 사람, 병화와 신금으로 이루어진 병신일주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의 지지와 그리고 양의 간지로 이루어진 병신일주는 신금이 병화를 보아서 편재에 해당하면서 그리고 12운성으로서는 병지에 놓이게 됩니다. 신금의 지장간에는 무토와 그리고 임수 그리고 경금의 간지가 포함되어 있고, 무토는 병화를 보아서 식신에 해당하면서 12운성으로서는 병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임수는 병화에서 편관이 되면서 장생지 12운성으로서는 장생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경금은 지장간에 있는 경금은 편재에 해당하면서 병화를 보아서 편재에 해당하며 또 녹지, 걸녹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럼 다시 또 병신일주를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병신일주의 병화는 간지는 양중의 양으로서 양중의 양으로서 세상을 비추는 태양으로서 빛이며 열기이며 또한 온기입니다. 그 빛과 열기와 온기에 의하여 이 세상의 온갖 것들이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병화 태양은 땅을 비추어 어두운 것은 드러내고 풋 것은 또 익게 하고 습한 것은 마르게 하니 병화는 사람마다 명식에서 갖추어야 할 필수품인 것 같습니다. 병화의 일주는 태양이 하늘 높은 곳에서 이 땅을 사사치 비추어 모르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병화 일간도 모르는 게 없는 문명지상의 박식한 사람이 즉 병화 일간이 되겠습니다. 또 병화는 남쪽을 가리키면서 남방을 자리하여서 남쪽을 가리키고 열기와 온기의 폭넓은 배려가 있어서 또 예의를 중히 여기는 사람이며 적시적소에 필요한 다재다능한 사람이 즉 병화일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화는 빛과 열정을 의미하여서 무슨 일이든 망설임 없이 추진하는 리더십이 강한 사람입니다. 병화는 양이 강하기에 숨김이 없는 스타일로서 말을 가슴에 묻지도 못하지만은 거짓말도 못하는 사람이 즉 병화 일주가 되겠습니다. 일간이 되겠습니다. 병화를 동물로는 사슴에 비유합니다. 사슴은 암수가 각각 따로 무리를 지어서 사는 특징이 있습니다. 병화의 일간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슴은 순한 듯 보이지만은 양보와 타협이 없는 동물입니다. 또 병화의 사람은 때로는 허세가 강하게 발동하여서 그 진실의 깊이를 가늠하기 힘들 때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병화의 사람은 사슴과 같이 경쟁심은 강력합니다. 그리고 병화의 사람은 사치를 즐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실속형으로 구분됩니다. 병화의 사람은 대체로 성질이 급하여서 일을 급히 추진하여 실패를 보거나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화는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기질이 있는 사람이며 또 언변과 문장이 뛰어나고 사교성이 뛰어나서 주위에 사람이 많은 리더형 인물이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자나 여러 단체 특히 종교의 지도자가 많은 편입니다. 병신일주의 신금을 동물로는 원숭이를 나타내고 있죠. 원숭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신금을 쓰는 사람은 재주가 많고 두뇌는 비상하고
성정은 가벼우면서도 다소 까탈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또 신금을 쓰는 사람은 상상력이 풍부하여서 늘 창의적인 생각을 해내는 사람입니다. 창의적인 생각을 해내는 사람이 즉 신금을 쓰는 사람입니다. 또 병신일주의 신금은 인신사회 생지 중의 하나인 역마성으로서 항상 바쁘게 사는 사람이면서 중재 역할을 잘 하여서 사교성도 많은 사람입니다. 병신일주를 고전에서는 옛날 책에서는 풍수를 잘 보는 지관의 사주라고 했습니다. 지관의 사주, 풍수를 보는 사람이 지관이죠. 지관의 사주라 하였는데 이는 풍수를 보려고 하면은 여기저기를 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역마성이라는 이야기겠죠. 또 병신일주 신금의 글자는 밭전자 글자 자체에 신이니까 여긴 밭전자죠. 여기에 아래 위에 벼락이 내리쳐서 전기가 통하는 모양으로서 보아서 초자연적인 형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병신일주는 재주가 비상한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이니까 재주가 비상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병신일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넓고 깊은 우주적 가치에도 즉 우주적 가치, 우주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인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을 바탕으로서 학문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겠다는 현실적인 가치를 우선시하는 사람이 즉 병신일주입니다. 그러니까 병신일주는 현실적인 가치가 우선시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편재성, 재성을 깔고 있기 때문이겠죠. 삼명통해에서는 신금을 신위명도로 표현하였습니다. 신위명도로 표현하였는데 이 명도라 하면 수도를 일컫는 것으로서 많은 사람이 머무는 곳이며 즉 번화한 곳으로서 중심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주에서는 이 신금을 청고성이라 하여서 청고성 하늘의 외로운 별이라는 거죠. 청고성이라 하여서 신금을 고독과 외로움의 상징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두 가지를 조합해 보면은 청고성과 하늘의 외로움과 그리고 신위명도라는 뜻을 조합해 본다면은 병신일주는 겉은 화려하고 내면은 고독하여서 외화내빈이라는 것과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갑신은 수도의 우두머리인 지도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은 수도라 그랬죠. 신은 수도에 해당하고 갑은 우두머리의 지도자니까 우두머리인 지도자로 의미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 신금의 원숭이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이기독식하고 재회는 출중하며 그리고 호등고목이고 독주왕래라 하였습니다. 이는 원숭이는 이기적이라서 혼자 먹으려는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라서 독식하고 혼자 먹으려는 욕심이 많고 또 재주와 기회가 뛰어나며 재해가 출중하며 높은 나무 가지에 오르기를 좋아하여서 뽐내려 하고 호등고목입니다. 높은 나무 가지에 오르기를 좋아해서 뽐내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홀로 다님을 즐겨하고 왔다 갔다 바쁜 것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독주, 혼자서 왔다 갔다 바쁜 것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마 신금을 가진 사람을 비유한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병신일주는 활동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지지가 편재의 12운성으로는 병지에 놓이고 또 신금 자체는
신금 자체는 인신사의 생지의 하나이고 또 신금 자체는 바늘로서 현침살이기 때문에 사고나 질병에 노출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침살의 기운을 역으로 이용하여서 자신이 직접 업으로서 의약업을 하든지, 안 그러면 할인업을 하든지 한다면 이외로 성공하는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다. 수완이 좋아서 성공하는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다. 병신일주는 병화태양이기에 스스로를 최고라 뽐내기도 하는 공명심이 있고 또 성급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베풀고 자기의 공을 스스로 내세워서 생색을 내다가 오히려 욕먹는 경우가 많은 것이 병신일주입니다. 신금은 생지로서 약동성을 보이니 인내력과 끈기가 부족하고 분주다망하여서 한 곳에 안주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병신일주는 숨김이 없어서 직설적인 화법을 구사하여 구설수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병신일주의 지장간에는 식신무토를 놓아서 활동력과 탐구력이 강하고 또 창의력도 활발한 사람입니다. 임수평간이 자리 잡고 있어서 권력을 향하는 야망이 있는 사람이기도 하며 경금인 편제가 자리하여서 재물 즉 돈의 욕심도 비교적 많이 부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 식재관으로 흘러가는 병신일주나 지정간의 이야기죠. 식신과 재성과 관이 지정간에 있기 때문에 식재관으로 흘러간다고 표현하고, 그 병신일주는 현실적인 수행 능력과 식재관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수행 능력과 대처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편제가 녹을 얻어서 재물의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면은 현실성이 강한 병신일주는 매간매직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비의 성이 강하다는 거죠. 하려는 마음이 생기기 쉬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지편제는 투기 성향으로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투기와 투자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병신일주는 12운성으로서는 병궁에 놓여서 역마살이기에 바쁘게 움직이면서 살 팔자입니다. 만일에 병신일주가 바쁘게 살 팔자인데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라면 몸이 약하거나 아니면 병약한 사람으로서 몸져 누운 아픈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지장간에 있는 재성인 경금은 신금을 보아서 녹지에 있습니다. 재성이 녹지에 있다는 것은 재물이 넉넉하다는 뜻이며 또 부유한 팔자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병신일주는 고상함보다는 세속적인 뜻이 강하고, 왜냐하면 재물에 지금 있기 때문에 세속적인 뜻이 강하고 재관에 집착하는 힘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인 돈을 얻기 위하여서는 병궁의 역마이기 때문에 바쁘게 움직여야 재화인 돈을 만들고 또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인 경우에, 남명인 경우에 재성은 나의 돈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은 또 그 재성은 부친과 또 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부친과 처도 전체적으로는 병궁 안에 있기에 역마살이죠. 병궁 안에 있기 때문에 역마살로서 바쁘게 돌아다니는 사람이며, 부친과 처도 바쁘게 돌아다니는 팔자이며, 또 녹지에 작하여서 넉넉한 재물을 가진 사람들로 일단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명식만으로서 부친과 처의 제놈을 가늠을 해볼 수는 있지만,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닌 만큼 참고만 하셔야 합니다. 병신일주는 문창기인에 해당합니다. 문창은 글자 그대로 글귀가 창성하다는 뜻으로서 뛰어난 학습 능력과 그리고 탁월한 예술적 재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창은 작가이거나 그리고 예술가, 학자가 되기 쉽고 또 언변이 남달라서 청중을 휘어잡는 화술이 있는 사람이 즉 문창기인이 있는 사람입니다. 문창기인을 보면은 갑이 살을 만날 때, 그리고 을은 오, 병신, 정유, 무신, 기유, 경금은 해를 만날 때, 그리고 신금은 자를 만날 때, 임은 인목을 만날 때, 개수는 묘목을 만날 때가 문창기인이 됩니다. 문창기인은 병정화를 제외한 것은 모두 식신에 해당합니다. 병과 정화를 제외하면 모두 식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12운성으로서 오는 양간은 모두 병지에 있고 병지에 놓인 것이 즉 문창기인이고, 또 은간은 장생지가 해당하는 것이 문창기인이 됩니다. 문창성은 일간을 기준하여서 지지 어디에 있어도 문창성으로 봅니다. 월지나 연지나 그리고 시지 어디에 있어도 문창성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간은 병지가 문창성인데, 병지가 문창성이 되는 것은 그 뜻 이유는 양간은 세태기에 들어야 사고를 시작하여서 공부와 학문과 그리고 예술 창조의 아이디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쁘게 움직일 때는, 양간은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쁘게 움직일 때는 아이디어가 생길 수 없지만은 세태기에 들 때, 그때 비로소 일단 창조의 아이디어가 생길 수 있고 사고도 할 수 있고 공부나 학문과 예술을 태동할 수 있다고 해서 세태기에 있는 즉 병지에서 일단 문창성이 발휘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은간인 경우에는 은간은 정한 기운이기 때문에 장생지 이후에서 창작과 학문의 태동이 시작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간인 경우에는 병지가 지금 문창기인에 해당하고, 은간인 경우는 장생지가 문창기인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연지나 월지에 문창기인이 있으면은 소년 시절에 문창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창으로서의 좋은 어떤 활동이 발달할 수 있고, 또 일시에 있다면은 장년기 이후에 문창성이 일어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육친으로 보면은 문창성을 비겁이 문창성에 해당한다면은 친구나 동료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식신이 문창성에 해당하면은 예술가, 연예인으로서 끼를 발휘할 수 있고, 그러니까 식신이 문창성이면은 예술가, 연예인이 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식신이 문창인 사람은 예술이나 그리고 연예인으로서 가는 것이 자기 끼를 발휘할 수 있으니까 좋다는 것이고, 또 관성이 문창이면은 명예가 따른다고 했으니까 공직을 택한다면 좋을 것이며, 재성이 문창인 사람은 재물이 풍요하다고 했으니까 자기 업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좋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인성이 문창이면은 글재주가 보인다고 했으니까 이는 작가가 어떤 게 지망하는 사람은 인성이 문창인 사람에 단연 유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문창성이 형이나 충이나 아니면은 공망이 된다면은
그 문창성의 길이는 반감하거나 아니면은 소멸하게 됩니다. 병신일주는 신금의 역마 속에, 신금은 지금 병지에 놓았기 때문에 역마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신금 속에서는 역마에 해당하면서 지장간에는 무임경이라는 간지가 지금 들어있는데, 그 간지 중에서 요 임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임수는 편간이 지장간 속에 머물고 있어서, 임수 편간은 남자일 경우에는 자식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남명은 해외에서 인연을 만나서 자식을 두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병신의 근록은 지지사화이며, 병신일주가 근록은 지지사화가 근록이 되겠죠. 사화이며, 합이 되는 신금은 사신합, 사화와 합이 되는 이 신금입니다. 신금은 압록에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신금은 압록입니다. 그래서 각 이표에서는 각 근록과 압록에 대한 해당하는 글자들을 전부 하나씩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갑일 경우에는 근록이 인목에 해당하고, 인목과 합이 되는 인의 합이 되죠. 그래서 해수가 압록에 해당하고, 예를 들어서 또 신금일 경우에는 근록이 유금에 해당하고, 또 유금과 합이 되는 진유 합이 되는 거죠. 합이 되는 것은 압록에 해당합니다. 또 한 가지 볼까요? 그 다음에 정화인 경우에는 근록이 오화에 해당하면서, 그리고 또 오화와 합이 되는 미토가 있죠. 미토는 압록에 해당하고, 개수는 근록이 자수에 해당하겠죠. 자수에 해당하면서 자와 합이 되는 자축합이죠. 합이 되는 축은 압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원월일시에 하나 예를 들어 본다면은 병신일주는 압록에 해당한다 그랬죠. 압록에 해당하는 글자가, 근록에 해당하는 글자가 어디든지 하나 있으면은 그래 사신합이 되겠죠. 둘이는 합을 이룬다면 합은 일단 기인으로서 충분하게 자기의 역할을 다 하게 돼서 기인과 합이 되는 것 때문에 사주는 일단 격이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압록은 사신합을 이루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글자가 되면 사가 여기 있지 않고 월지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월지에 있어도 괜찮아요. 합이 있는 사주는 일단 격이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병신일주의 사람이 명식 내에 사화나 오화가 있으면 비겁의 힘이 왕해져서 편재인 큰 재물을 이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명식 내에 사화나 오화가 아니고 신금이나 유금의 재성이 또 겹쳐져 있다면 큰 사업의 규모로 가다가도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가는 수가 많습니다. 또 병신일주는 지지, 병지와 역마살로서 국내의 주거지의 잦은 이동은 물론 해외로 유학하거나 아니면 해외 근무, 해외에서의 떠돌이 생활 등과 인연이 많은 사람입니다. 일지에 병지와 역마를 놓은 경우는 잠시도 한자리에서 쉴 틈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 병신일주는 생지이면서 병지에 있어서 식신, 무토, 자식 또한 원초로 이동하는 힘이요. 그리고 또 임수 편관과 동행하기 때문에, 같이 가기 때문에 역시 역마의 안전이 출세의 길이 빠를 것이고, 또 경금 재성 또한 생지와 병지에 놓여서 재물 취득 또한 빠르며 편재성으로서 부명으로 보는 것입니다. 부자로 보는 것입니다. 병신일주는 12운성이 병지로 놓여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으면 병이 있고 또 아픈 사람이라고 근본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운성이 병지에 있기 때문에 남자의 경우에는 처와 그리고 부친과 자식과 장모에게 우환이 있다고 근본적으로 보고, 여명인 경우에는 자식과 부친, 남편에게 우환이 있다고 근본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 병신일주에는 지금 병신일주에는 인성이나 비겁이 전혀 없고, 시장간의 이야기죠. 전혀 없고 모두가 설계하는, 즉 식신, 생재와 또 관으로 설계하는 기운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심이 남달라서 종교에 심취하거나 아니면 공동체에서 봉사하는 인연이 많을 것입니다. 또 병신일주는 남자인 경우에 남명의 배우자는 경금편제이며, 그러니까 편제가 지금 배우자에 해당하겠죠. 이 편제이며, 경금이 신에서는 녹을 얻어서 녹자병궁으로 앉아 있습니다. 녹자병궁으로서 재물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의 재물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리고 그 처는 병지 역마로서 먼 곳에 있는 사람과 인연을 맺거나 아니면은 내가 원처에서 만난 인연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처는 병지의 현침으로서 몸이 약하거나 정신적으로 예민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현침이기 때문입니다. 또 부친 역시 경금편제로서 녹을 얻어서 사회적으로 재적인 성공은 거둔 부친일 것입니다. 또 부친의 자리 역시 현침으로서 의학이나 의료업, 또 군인, 경찰, 법조인 등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업상이 대체되지 않아서 신병으로 병중일 수도 있고, 명주의 나이가 많다면 이미 선망한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병신일주가 남명일 경우에, 즉 남자일 경우죠. 남자일 경우에는 자식인 임수평관은 장생을 보아서, 자식이 장생을 보아서 생자 병궁에 놓이게 됩니다. 생자 병궁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생지의 뜻은, 장생지에 앉았다는 뜻은 이제 막 태어난 것과 같아서 살면서 후원자를 만나서 후원자를 만날 수 있는 것이 장생지이기 때문에 후원자를 만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며, 역시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역시 병궁에 있기에 그 자식은 일찍부터 공부를 위하여 멀리 떠날 수 있고, 병지는 역마성이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입니다. 떠날 수 있고,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다면 잠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부지런한 자식일 것입니다. 이제는 남명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했는데, 다음은 여명일 경우의 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은, 임수인 평가는 남자일 경우에는 자식에 해당하지만 여명일 경우에는 배우자에 해당하여서 임수인 평가는 배우자에 해당하여 생자 병궁의 배우자이기에 세상살이의 부침성이 좋은 배우자로서 누구에게나 미움을 사지 않고 기본적인 능력을 갖춘 배우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자 병궁에 있는 배우자이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는 사려 깊은 배우자는 아니며, 변덕이 좀 심할 수 있고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으로서 공방수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직업이 업상을 대체하지 못하면 병지로서 신해까지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병신일주는 관기학관에 해당하는 일주가 되겠습니다. 관기학관은 관성이 장생지를 두는 경우를 말하고, 인계수일 경우에는 인성에 해당하면서, 그리고 음간은 양간에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갑을 일간일 경우에는 사화가 관계합간에 해당하는 지지이고, 병정화와 그리고 인계수 일간일 경우에는 전부 신금이 관계합간에 해당합니다. 무기토는 해수가 해당하며, 그리고 경신금은 임목이 관계합간에 해당합니다. 또 관계합간은 공직이나 직장 생활에서 승진에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험을 치를 때도 길한 작용을 하는 길신으로서 지혜는 밝고 학문적인 성과는 높습니다. 또 공직에 머문다면 고위직까지 승진할 수 있는 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관계합간도 일주의 힘이 강해지는 운이나 또 지지가 온전하게 보존되는 운에서는 힘을 발휘하지만은 힘이 약해지는 운에서는 그 힘을, 관계합간의 힘을 발휘하지는 못합니다. 예로서 병신일주가 명식에 개수가 있거나 아니면은 운에서 개수가 오는 운에서는 허군 차일이 될 때와 와서 처군 차일이 될 때와, 그러니까 개수가 와서 병화의 햇빛을 막는다는 거죠. 그게 허군 차일이 될 때와, 또 지지에 충이나 거기 오는 운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의 운은 인신충이 되고 사의 운에서는 사신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이나 사의 운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수나 정간으로 개수가 있을 때, 그리고 지지에서 운에서 인의 운이나 사의 운이 올 때는 일단 관계합간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한 불운이 올 때는 미리미리 주변 정리를 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리 좋은 것도 영원히 좋은 것은 없으며, 아무리 나쁜 것도 영원히 나쁘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병신일주에서 모친인 갑목 편인은 지금 지장간이 없기 때문에 종을 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종병궁에 놓이게 됩니다. 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절종병궁에 놓이게 되는데, 절종병궁은 모친과의 인연이 절이며, 또 병궁은 인연이 엷다는 것으로서 이별이 빨리 오는 것임을 알리는 신호가 되겠습니다. 또 절은 끊어짐을 나타내고, 병궁은 이별이니까 헤어졌다는 의미로서 선망이거나 아니면 재가 등으로 인해서 생이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성인 갑목이 투관한 경우에는, 지금 사주 명식 내에서 투관에 있을 경우에는 갑목의 지지에 따라서 인성의 힘은 당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명식에 갑인으로 투관한 경우에는 갑인으로 투관한 경우에는 병화, 그러니까 병신의 일간 병화가 인목을 배워서 앞에는 절지였지만은 지금은 장생지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생지에 놓이고, 또 갑진으로 투관한 경우에는 병화가 진을 보아서 관대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생지에 놓이는 경우와 간대지에 놓이는 경우와, 그리고 또 절지에 놓이는 경우는 인성 갑목의 세력은 절지에 놓인 것보다는 비교하지 못할 만큼 강하고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인성이 갑목 편인이든 을목의 정인이든, 갑목의 편인이든 을목의 정인이든 투관되지 않을 경우는, 투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둘 다 절태에 놓이게 되어서 모친과의 인연은 엷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인성을 학교와 관련한 공부로 보았을 때도 공부와도 인연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태에 전부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투관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인성은 공부와 모친을 함께 동일하게 나타내어서 모친의 자리가 쇠약하거나 흔들린다면 명주 역시 공부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는 학교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친이 시키는 것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병신일주에서 여명인 경우에 자식 무토 식신은 병자 병궁에 놓이게 됩니다. 똑같은 병이죠. 놓이게 되어서 돌아다니는 것이 팔자인 자식을 본 것이 되겠습니다.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한다면 신병이 올 수 있어서 병약한 자식이 될 수 있습니다. 병신일주는 진사공망이기 때문에 진사공망으로만 보면은 자식과 형제와의 인연이 멀어서 덕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병신일주는 여연살에 해당하는 일주가 되겠습니다. 여연살은 치장간의 편간을 암장한 일주로서 배우자 몰래 다른 편간을 가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연살에 해당하는 일주는 을축, 그리고 병신, 정축, 기미, 경인, 그리고 신미, 임인, 임신 일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연살에 또 대조적인 남년살은 편제를 암장한 일주가 되겠는데, 남년살에 해당하는 일주는 갑인, 갑신, 그리고 정축, 무신, 기축, 신미, 임인, 계미 일주가 되겠습니다. 남년살의 일주가 도화살이 왕한 여민과 인연한다면 당연히 망신의 우려가 있겠습니다. 또 병신일주의 남명은 편제이기 때문에 그 편제의 성향을 보면은 치장하기를 좋아하고 멋내기를 좋아하고 또 이성으로부터 인기가 많고 색정이나 또는 축첩도 가능한 일주가 되겠습니다. 축첩도 할 수 있는 일주입니다. 또 재성이 중첩되면은 바람이 일고, 또 병신일주의 남명에 재성이 또 있다면은 반드시 또 있다면은 바람이 일 수가 있고 중혼하기 쉽다고 했습니다. 또 건강한 배우자를 만나길 수도 있고, 그 배우자를 통하여서 사후분이 있으며 배우자가 경쟁력은 또 강한 편이 되겠습니다. 또 여명인 경우에는 배우자와 또 한가족 두 지붕이 좋으며, 그러니까 주말 부부 정도 되겠죠. 두 분이 좋으며 가주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여명인 경우에 병신일주는 한가족 두 지붕으로 일단 생활을 하든지, 그렇지 않다면 또 가주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병신일주에 묘목의 운이 올 때는, 묘목은 즉 을목을 이야기하겠죠. 운에서는 상호태지의 합, 그러니까 을목의 경우에 신을 보면은 태지가 되고, 그리고 경금의 경우에는 묘를 보면 태지가 됩니다. 그래서 상호, 경을 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호태지의 합이라고 합니다. 상호태지의 합이 발생하여 원하지 않는 합이기 때문에 해임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국에 묘와 신이 있으면 기문관살이, 원래 원국 자체에 묘신이 있으면 기문관살이 상존하는 것이지만 항상 있다는 것이죠. 상존하는 것이지만 운에서 겹치거나 아니면은 형충이 되면은 심하게 발동하고, 운에서 겹칠 경우와 그리고 또 형충이 될 때는 기문관살이 심하게 발동하고, 특히 탕화가 가세된다면은 목숨의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탕화가 가세되는 것은 축의 운이나 인의 운이나 또
오의 운이 될 때는 목숨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밖의 기문이 요동하는 경우를 보면은 첫 번째, 인성이 약한 사람이 약한 인성마저도 형충으로 깨어지는 경우이며, 또 두 번째는 금과 목이나 그리고 수나 화가, 금이나 목이 서로 상전하고 수와 화가 서로 싸우는 경우, 상전하면서 기문이 겹치는 경우이며,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금과 목과 그리고 수와 화가 일방적으로 퇴과하면서 너무 하나만 너무 많을 경우이죠. 퇴과하면서 기문이 겹치는 경우. 그리고 또 네 번째는 목화 금수가 완전히 분리된 경우입니다. 한쪽으로만 목이 치우쳐 있다든지 한쪽으로만 화가 치우쳐 있고 그 다음에는 수가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는 경우. 그러니까 연주와 월주의 목이 치우쳐 있고 그 다음에 일주와 그러면 시주의 화가 치우쳐 있을 이런 경우를 완전히 분리된 경우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역시 기문이 요동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 묘신 기문의 특징입니다. 묘신 기문의 특징은 잘난 척하는 성향이 강하고 욱하는 성격이 또 있고, 또 강한 자존심으로서 인하여 주위와 잘 화합되지 못하여서 외톨이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묘신 기문은 허풍과 허세 그리고 구설수를 달고 다니는 경우이며, 또 종교에 미치고 세뇌당하는 사람 중에서 묘신 기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묘신 기문이 있는 사람은 종교에 일단 세뇌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에 조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기문 관살이 있고 신약하거나 탕화가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정신적인 것으로서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또 기문 관살에 해가 되는 운이 오면, 기문 관살에 그렇게 해나 충이나 극이 되는 운이 올 때는 가족이나 주위 사람은 일차적으로 기문이 있는 사람에게는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은 칭찬하는 것이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병신일주의 천을 기인은 해수와 그리고 유금입니다. 유금이 천을 기인에 해당합니다. 천을 기인인 해수는 병신일주에서 편관에 해당하게 되겠죠. 편관입니다. 편관에 해당하는데, 명주가 여명일 경우에 인성과 비겁으로 신강하게 된 명조라면은 훌륭한 배우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편관이기 때문에 신강한 경우에는 훌륭한 배우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명일 경우에는, 남자일 경우에는 편관이 자식에 해당하기 때문에 훌륭한 자식을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천을 기인인 유금은 병신일주에서 정제에 해당합니다. 정제에 해당하는데, 해수 편관과 동일하게 인성과 비겁으로서 남녀 모두 명주가 신강한 경우입니다. 신강한 경우에는 좀 더 나은 재물을 얻을 수도 있고 또 모을 수도 있습니다. 신강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식상이나 재성이나 관성이 많아서 명주가 신약한 경우라면 오히려 반대가 되어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천을 기인을 우리가 보는 것은 명주가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을 찾을 경우에는 신강과 신약에 관계없이 해수나 유금의 사람을 만나면은 어느 누구보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천을 기인에 해당하는 일주의 배우자를 만나면은 해로할 수 있습니다. 일주의 배우자, 천을 기인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 궁합을 볼 때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병신일주는 지지에 현침이 있어서
중장년기에는 다치기를 잘 하지만은 노후에는 현침이 없는 사람보다는 몸이 아픈 사람이 많습니다. 금의 기운은 폐, 대장을 다스리고 화의 기운은 소장과 방광, 신장을 다스립니다. 그리하여 화기와 금기가 형충이 되거나 아니면은 왕해져서 문제가 생길 때는 이들에게 탈이 나기 쉽습니다. 또 병신일주의 진로 적성은 지지의 재성 그리고 또 현친과 병지 역마를 두고 있고 또 지장간에는 식재관을 보고 있으며 간지에서는 병하와 신금이기에 관련한 업으로는 금융이나 보험, 의학, 의료, 침술, 운송, 무역, 외교관, 공무원, 경찰, 검찰, 교육, 보육, 요양원, 그리고 광고, 홍보, 철도, 금속, 전기, 전자, 무선, 컴퓨터, 그리고 기타 할인업 등에서 관련한 업상이 유리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시의 사주명리 제65강 육식갑자의 33번째인 병신일주의 여러가지 성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병신일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66강은 정유일주편을 보내드립니다. 계속적인 구독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